저희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왜 안 오시는 거예요? 네. 네.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를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난이도가 좀 있어요? 이게 난이도가 있다는 게 내용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 사안을 어떻게 봐야 될지 어떻게 그리고 봐야 앞으로 할지. 이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굉장히 이게 좀 어려운 주제야.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 맞아요. 예. 네. 특히나 이 내란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란과 관련해서 폭로를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어려운 주제인데요. 네.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비닐봉지 속 최후 봉지욱 기자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까지 매봉쇼를 하다가 바로 넘어왔습니다. 네. 가책 같은 건 없죠. 가책. 아니 매불쇼로 출동하고 바로 왔어요. 모든 구독자, 시청자들 함께 왔습니다. 한 명이 안 들어오는데 출동이 아니라 아니 봉지욱이 오면 뭔가 이렇게 좀 늘어나는 게 눈에 보여야 아니 되는데 그게 아니라 2시 5분 넘어가면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야 가자 그러면서 가자. 방송 그래서 눈에 확 띌 정도로. 항상 2시 5분 전에 끝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진짜 그 매불쇼의 빈자리 제대로 털어 먹었다. 제대로 털어 그렇게 먹었다. 계속 될 줄 알고 지금 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드는 생각이 이번 주까지만 해야 되나. 야, 민심은 냉정합니다. 주인이 돌아오니까 안 먹히네. 안 먹힙니다. 예, 민심은 그리고 또 제 냉정해요. 방송이 좀 어려워요. 어렵고 항상 뭐 이렇게 평론하고 이런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하여튼 그러니까 뭐. 봉지욱은 최욱가 있을 때 빛나. 아유 맞아. 혼자 네. 있을 때는 그 녹슬어 있어. 네. 자 그리고 오혁진 기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공익 제보자가 역으로 이 수사를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공익 제보자는 그 조직의 원수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제보하는 순간부터. 네, 제보를 딱 하는 순간 너만 잘났냐가 딱 되거든. 너만 맞아. 그럼 사람인 이상 그 조직에서 함께 했는데 그럼 그 조직의 문제가 나한테는 하나도 없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 문제야. 이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꼬투리를 하나 잡아서 이제 고발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네. 근데 공익 제보자는 또 보호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거든요. 관련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내란 직후 한 군인이 국회에 나와서 엄청난 폭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6년 노상원이 부대원들에게 폭탄 조끼를 입혀서 폭사시키라는 지시를 했다. 내가 직접 그 지시를 받았다. 맞아요. 라고 네. 국회에 나와서 폭로를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네. 그 군인의 목소리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그 16년에 그 대북 임무 준비를 중요한 임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계속 준비를 했는데 그 지시 중에 하나가 다른 뭐 불합리한 지시도 있었는데 노상원 사령관이 그 임무 끝나고 요원들을 제거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거하냐 하니까 폭사시키라고 그래서 폭사. 진짜 그래서 폭사의 방법이 그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가지고 임무 끝나면은 들어오기 전에 폭사시키라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이건 같이 이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거는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폭로였습니다. 네. 그런데 폭탄 조끼가 나왔잖아요. 네. 그 폭탄 조끼를 제작한 사람이 튀어나왔어. 내가 그때 폭탄 조끼를 제작을 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매불쇼에서 전화 연결을 맞아요. 했었어요. 맞아. 예. 그러니까 이 주장을 완벽하게 뒷받침해주는 굉장히 의미 있는 증언이 됐던 거죠. 네. 그런데 이 폭탄 조끼 제작한 사장님이
지금 엄청난 고초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왜요? 예, 관련한 이야기를 우리 봉지욱 기자님이 오늘 해주기 위해서 나와주셨습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이상한 일이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제가 이 자리에 그 폭탄조끼 복제품 갖고 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오셨잖아요. 이제 예. 관련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이 엔지니어 분이십니다. 사장님은 따로 계시고 아, 하는데 그랬네요. 네. 갑자기 다른 지인을 통해서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깜짝 놀래고 지난주 금요일 압수수색을 받아요? 압수수색을 매불쇼랑 연결하셨던 분? 그렇죠. 예, 자택과 회사의 압수수색을 왜? 받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분이 지인을 통해서 연락이 와서 몇 번으로 전화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알고 보니까 압수수색을 나온 경찰 수사관 번호더라고요. 수사관 번호. 자기 폰은 이미 이제 압수를 당했고 뺏겼으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이게 압수수색을 당해 보시면 왜 나왔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막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전에 영장,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주잖아요. 이게 주면은 안 보여요. 이게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아, 그럴 수 있어. 이 내용을 숙지가 안 되고. 그럴 수 있어. 근데 회사와 자택에 국가수사본부에서 경찰 30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와, 씨. 와. 저희 집에 7명인가 왔었거든요. 저희 집에 7명.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네네. 7명. 저희 집에 총 9명 왔거든요. 근데 이것도 많이 나온 건데 30명? 30명이 지금 와. 나와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영장을 이제 받아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압수 목록이 있잖아요. 영장에. 네. 예, 지금 그게 좀 준비되면 알려주세요. 제가 드렸는데 압수 목록에 보면 노상원 회로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노상원 회로도. 예, 노상원 압수 목록에 회로도. 노상원 회로도가 거기 없습니다. 없어요? 거기 없어서 없어요. 노상원 회로도 위에 보시면 압수 목록에 대해서 단말기 위성 PRE 단말기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여기서 한번 이렇게 흔들었는데 그 전화기로 조끼에 연결해가지고 터뜨리는 거다. 북한에 그 HID 요원이 갔으니까 원격으로 폭발해야 되는데 기폭 장치가 위성 전화고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전화를 걸면 터지게끔 이렇게 돼 있고 조끼 안에 폭약과 폭파 장치 회로도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기서 이제 공개를 했잖아요. 네. 저걸 찾으러 온 거예요 지금. 저걸 찾으러 왔어. 네, 저거를 군사 기밀이라고 해서 왔는데, 그러니까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예요. 그렇죠.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게 뭐냐면 우리 요원을 죽이라고 노상원 정보사령관이 지시를 했으면 이거는 정상적인 군사 작전이 아니잖아요. 아니지. 네. 불법이잖아요. 그렇지. 노상원 폭탄 조끼 저거는 군사 기밀이 아니에요. 그냥 노상원의 불법의 증거물이죠. 그렇죠. 근데 저걸 지금 군사 기밀을 회수하겠다고 온 거예요. 왜? 플러스 저거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헬기를 타고 국회로 갔잖아요. 네. 그때 군인들이 네. 특전사가 갔는데 그 헬기가 정상적인 경로로 간 게 아니에요 그때. 왜냐하면 수방사의 그 담당자가 그거 잡고 있었고 30분 늦게 김문상. 갔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분 때문에 늦어지니까 지름길로 간다고 이 헬기는 통상 도로 위나 뭐 하천 이런 걸 따라서 가야 돼. 추락할 수 있으니까. 인구 밀집적 우리 막 아파트 많잖아요. 일로 가면 안 되는데 얘들이 급하게 막 간 거야.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저쪽 위성하고 보안 분야에서 탑으로 꼽히는 엔지니어예요. 근데 자기가 딱 보니까 유지 보수를 하러 들어갔다 보니까 원래는 그런 기록이 헬기의 이동 정보랄지 군의 이동 정보가 특전사랄지 무슨 707 이런데 부대 내에 있으면 안 된대요. 작전이 끝나면 그냥 그걸 삭제시키고 모든 자료는 합참 서버로 이동이 되는데 특전사의 어떤 담당자가 12월 3일과 4일에 군과 헬기의 이동 그 정보를 안 지우고 서버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일부러 넣어놓은 거죠. 원래는 그걸 지워요. 그리고 합참에서만 보관하게 돼 있어. 네네. 근데 그 담당자가 누군가가 그거를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유지보수하러 갔다 딱 열어보니까 이거 남겼네? 라고 딱 보니까 정상적인 그러니까 군사작전이 아니었다는 거. 예를 들면 그 위성전화를 들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막 서로 지시를 국회 안으로 들어가 국회 체포해 이게 있잖아요. 모든 게 다 본부로 송신이 됩니다. 그 우리 영화에서 보면 쫙 나오잖아요. 그 위성 위치 보고 장치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우리 군이 영화에서 본 대로 실제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막 저 위성 전화를 갖고 나가면 통신이 그 무슨 SK텔레콤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네.
뭐 우리가 북한에 가서 뭐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위성 우리 국산 위성이 있어요. 위성을 통해서 통신이 되는 거예요. 저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막 그 지휘관 같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화면 막 보면서 야 뭐 이렇게 지시하고 하잖아요. 어디 네. 쏴 숨어 막 네. 이렇게 네. 하잖아요. 저게 진짜 돼요 우리가. 되는데 전날 특전사령관하고 이 사령관들이 저거 쓰지 마. 저걸 쓰면 다 녹화가 되고 기록이 남으니까.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상한 위치 움직임이 남은 정보를 누군가가 서버에 안 지우고 남겨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보고 야 이거는 내란의 증거다. 내란의 증거. 왜냐하면 윤석열이는 당시만 해도 이거 정상적인 뭐 경고성 계엄이었다면 이지랄 뭐 이렇게 하니까. 순간 나와버렸어. 진짜 말 좀. 죄송해요. 예, 여기. 아, 제가 이런 단어 잘 안 쓰는데 아. 얼굴 보니까 이게 좀. 예. 아무튼 그렇게 돼서 그거를 딱 가져와서 나왔는데 이제 정보를 이제 갖고 온 거예요. 그것도 이제 복사가 안 돼요. 군의 컴퓨터는 복사가 안 됩니다. USB 꽂아갖고 뭐 갖고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게 암호화돼 있어서 맞아요. 그거를 뭐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복사가 아니라 뭐라 그래 복귀한 거죠. 복귀. 다시 만든 거죠. 그래갖고 구글 위성 지도 맵에다 그려가지고 그날의 이 계엄군의 동선이 비정상적이었다는 것을 해가지고 자료를 만든 다음에 언론에도 제보를 하고 국회의원실도 찾아가요. 그러니까 이 폭탄 조끼 만든 사람이.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폭탄 조끼도 조끼인데 더 중요한 건 12.3 당일에 와, 이거 엄청난 계엄군의 사람이네. 동선, 네. 정보. 그거를 헬기, 제보를 했어요. 네, 그걸 제보를 했는데 네. 어렵잖아요 이게. 어렵지. 근데 저한테 연락이 왔을 때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의원실도 뭐 그렇게 잘 못 알아먹는데 한데 어찌됐든 민주당 의원실 3곳에 제보를 해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 조은석 특검의 특검부와 통화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으니까 설명을 다 해줘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실 한 곳에서 특검의 그 자료를 넘깁니다. 중요하니까 넘겨요. 그걸 가지고 수사를 해. 네. 수사를 막 해갖고 증거로 삼았어. 그러니까 내란 특검에서. 네, 내란 특검에서. 그리고 끝났어. 끝났어. 네. 그리고 근데 윤석열이 뭐 기소하고 다 뭐 이진우 뭐 다 뭐 곽종근 다 하고 나서 끝난 줄 알았는데 난데없이 난데없이.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취재를 해보니까 본인을 왜 압수수색 나온지를 모르세요 지금도 잘.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한 주체가 어딘데? 종합특검이야? 뭐 어디야? 내란 특검에서 내란 특검에서 한 거예요? 내란 특검에서 이 사건을 종결하면서 이 공익제보자 압수수색 과정 그거 한번 띄워주세요. 네. 내란 특검에 지금 제보 경로가 제가 국회의원실 통해서 내란 특검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했는데 공익제보자 지정이 안 된 상태로 내란 특검이 그냥 종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란 특검의 누군가가 아마도 군 검사로 추정이 되는데 야 이거 군사 기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해체하면서 경찰 국수본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수본 경찰은 이 사건을 받았는데 처리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갖고 있다가 경찰에서 영장을 발부를 받았는데 저는 이런 영장은 처음 봤습니다. 그 제 영장하고 비교한 거 한번 보여주세요. 영장이 한 30장 되더라고요. 30장이 엄청 많은 건데 왼쪽이 이제 저희 보시면 봉지욱 압생 영장 보면 판사가 이렇게 선으로 찍 굳잖아요. 네. 저렇게 다 판사가 딱 봤을 때 야 이건 하지 마라고 찍 그런 건 못 갖고 가요. 대부분 영장은 다 저렇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제보자 압수수색 영장은 단 하나의 삭제가 없어요. 다 받아줬다. 28장 전체를 받아 줘버렸어요. 근데 거기 뭐까지 받아줬냐면 지문하고 안면 정보 또 압수할 수 있다. 안면 정보가 뭐야? 예를 들면 이게 핸드폰? 아이폰이야. 페이스 아이디로 써서 해. 그러면 강제로 얼굴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 그거까지도 영장이 서용. 전 그거 처음 봤습니다. 와. 제 휴대전화 할 때 얘들이 저 지문채찍 막 훔쳐가지고 했잖아요. 제 거 그런 거 그건 불법이잖아요. 불법을 할 수 있게끔 판사가 허락했으니까 합법이 된 거죠. 와, 그런 게 있어. 그래갖고 저는 저런 영장은 처음 봤는데 영장이 너무 깨끗해요. 삭선 하나 없고 안면과 지문 인식까지 다 해. 와. 이분을 뭐라고 적어놨냐 딱 보니까 간첩이네. 어머. 공익제보자를 간첩을 만들어놨어. 간첩 수준으로. 그리고 얘는 12.3 그날만 안 그랬을 거야. 12.3 계엄 당일만 가져간 게 아닐 거야. 얘는 옛날부터 계속 빼돌렸을 거야라는 가정하에 영장이 써 있어요. 근데 그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군 시설에서 위성 통비 그 암호 장비를 이분이 이제 탑 기술자니까 계속 해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약간 간첩처럼 해가지고 30년. 왜 그렇게까지 할까?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죠. 도대체 이게 뭐냐? 최근에 종합특검의 홍정원 전 차장에 대해서도 그렇고 도대체 우리가 이 흐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왜 그렇게까지 해? 라는 거죠. 그래갖고 위험한데? 저는 그 회사에서 바로 해직됐습니다.
해직됐어? 네, 바로. 어. 다음날. 왜냐면 회사 그 입장에서는 인생 완전히 망했네. 그리고 그 회사는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죠. 받아버린 그렇겠죠, 거죠. 네. 그 회사는 군에 납품하는 데고 수출도 하는데요. 그 장비가 뛰어나서 어디 있다가 대량으로 지금 해외에 이 암호 장비 같은 걸 수출을 했는데 위성 장비를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분이 이렇게 해서 뭐 기소 유예가 된다거나 나중에 무죄가 나와봐야 이 공익제보에 인생 파탄 나고 회사 망하는 거거든요. 아, 왜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좀 너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죠. 야, 심각하네. 야, 이 흐름이 굉장히 이상하네. 그리고 이제 왜 폭탄 그럴 조끼만 수가. 해도 제가 그때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노상원 수첩을 가지고 다 뭐 지기현 재판부에서 노상원 수첩 증거 능력 없다고 배제했잖아요. 네. 근데 노상원이라는 사람은 폭탄 조끼를 부하한테 입혀서 폭사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야 증언이 나왔잖아요. 나왔잖아. 그거를 뒷받침하는 실물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전 노상원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라는 것을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을 뒷받침하는 물증인데 결정적 물증이지. 그것도 이제 불법인데 불법의 증거를 폭로한 분에게 사실은 상은 못 줄 망정 압수수색으로 그러게. 그렇게 해버리니까. 예. 2016년에 우리 요원을 그렇게 폭사시키라고 했던 것도 다들 까먹으셨을 것 같은데 그것도 북한을 자극해서 우리가 이번에 뭐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거 네. 우리 봤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맥락이었던 거야 당시에도. 맞아요. 그때도 네. 그 작전을 주도한 게 김용현 작전본부장입니다. 네. 그때도 아. 그 짓을 한 게 얘들은 그냥 한 세트처럼 묶였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증언입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왜 그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냐 이거야. 나는 이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런 흐름은 또 있죠. 조성현 대령. 조성현 대령. 아, 참 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 다룰 때마다 우리가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하는 지시 거부하고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고마워했고 맞아요. 칭찬 많이 했고 그리고 심지어 훈장까지 받았던 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2차 종합특검이 입건을 했습니다. 혐의 다시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한 혐의, 그리고 계엄 당일 서강대교에서 대기 중이던 부대에 진압봉을 챙겨 투입해라.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 끌어내는 것이라고 지시한 혐의. 네. 두 가지. 관련해서 두 분이 또 깊이 있게 취재를 하신 것 같던데 우리 오혁진 기자님. 아니 좀 사실 뭐 홍장원 차장 관련해 가지고도 그렇고 이번 건 취재는 좀 불편했어요 사실. 네, 왜냐하면 되게 의인으로 알려졌던 사람이고 근데 어떤 부분 때문에 종합특검팀이 수사를 하고 그러면 정말 그 정황이 뚜렷한지 그리고 물적 증거도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취재하다 보니까 아 종합특검팀이 왜 입건했는지는 알겠다라는 그런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내란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증거가 있군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내란 특검팀의 수사 스탠스와 종합 특검팀의 수사 스탠스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팀의 수사 스탠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래서 서강대교에서 넘지 말아라라고 말한 부분이 있고 계엄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인데 거기에 방점을 찍었던 것 같아. 예, 맞습니다. 내란 특검은. 예. 근데 종합특검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판부에서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부실했고 불법적이었다. 그러면 비상계엄 선포가 됐다고 해서 군인이든 정무직 관계자들이건 그러한 모든 명령 체계를 거부했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그런 좀 더 원칙주의적인 스탠스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방점을 찍힌 거야. 네. 그래서 보니까 조성현 대령도 처음에는 함께 움직였어. 네. 일단은 아, 네. 계엄군이랑 같이 지시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움직였고 지시도 본인도 했고 그런데 국회에서 이제 가결되고 나서 스탠스가 바뀐 거야. 다만 이제 한 가지는 있습니다. 수방사 관계자들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그 지시를 받았을 때 우리는 국회를 가는 목적 자체가 국회의원 체포를 위해서 가는 거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이제 좀 뒤에 가서 알았던 거죠. 이제 저기 1번 그 자료 녹취부터 좀 듣고 가시면 아, 될것 같아요. 녹취가 녹취가 있습니까? 있어요? 그 내란 당시에 통화가 제가 기록된 근데 이거 사람 녹취에 설명을 해야지. 네, 김창학이라는 이게 사람이 김창학이라고 하는 수방사 이제 군사경찰 단장과 조성현 대령의 통화 녹취입니다.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처음 공개하는 거고요. 이진우 사령관이 아 예, 김창- 첫 번째 거는 이진우 뭐 어설프게 하지 말고 또 내가 그러면 첫 또 번째 거는- 화날 수 있으니까.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김창학 전 군사경찰 단장에게 전화한 녹취입니다. 그러니까 12월 3일 예, 당일입니다. 당일 예. 지시하는 내용이 이게 이제 담겼다군요. 윤석열이 계엄 선포하기 전에 선포 전에 선포 전이야? 선포 전 선포 전에 통화입니다. 네.
한 30분 전에 불러요. 네. 자, 그러면 잠깐만 계엄 선포 전에 이진우가 수방사령관. 불러서 이제 회의를 소집해. 회의를 소집하는데 그 장면. 그 장면이 담겨 있는 녹취라고 합니다. 네. 그거 잠깐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조성 사령관님이 근무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 그 지금 저 전투복 입고 예예예. 내 방으로 오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당신 그 운전병만 데리고 오시오. 차 가지고 와야 돼.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임무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오시고 예예예. 그럼 오면은 나랑 당신이랑 일정비 단장이랑 참모장 있게 될 거야. 예예예. 그래서 조용히 오라고. 예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예 중성 계속 근무하겠습니다. 21시 53분이네. 그러니까 네. 계엄 선포 전이네. 이진우가 이제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라고 하니까 간 겁니다.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오늘까지도 이제 조성현 대령이랑 좀 통화를 했는데요. 조성현 대령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아니 그 다른 녹취도 좀 보고 잠깐만. 그 그게 아니라 봉지욱이가 한번 해봐요. 그래픽을 네. 제가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직접 제작을 해버립니다. 네. 답답해가지고 어. 네, 매블쇼 저 PD 안 괴롭히려고 네. 제가 만약에 이걸 맡겼으면 매블쇼 PD는 어제 잠 못 잤어요. 네네. 그래픽 한 20개 됩니다. 좀 허접한 걸 좀 양해해 주시고. 네. 11번 아. 그래픽을 보시면 지금 타임라인이 있잖아요. 뭐야? 조금 전에 들으신 그게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김창학 군사경찰단장에게 야 운전병만 데리고 내 방으로 와. 오케이. 아까 라고 들었잖아. 했죠. 네. 근데 그 다음 단계에 회의가 이루어져요. 회의가 불러서 아까 1경비단장이 조성현 대령이 1경비단장. 그래갖고 대령들 다 불러다가 야 이제 국회 출동해야 돼. 라고 해서 다 집합시켜 뭐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러면서 무슨 수호신 TF, 예, 수호신 TF. 예, 수호신 TF라고 뭐 대테러 임무 TF 훈련해왔던 다 집합시켜라고 하고 한 30분 후에 윤석열이 기상계엄을 선언을 해요. 네. 그냥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요때까지만 해도 부하들이 잘 모릅니다. 무슨 우리 국회로 이진우가 출동만 해 이 얘기만 하지. 뭐 국회의원 잡으러 간다 이런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조성현 대령이 이제 그 예를 들면 자기 밑에 뭐 특임대대들 부대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야 출동해 국회로. 그래갖고 다 같이 가요. 네. 다 같이 갔는데 지금 왜 우리가 이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2명의 대령이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김창학 그 군사경찰 단장도 대령이에요. 그리고 조성현 대령도 2명의 이제 수방사의 대령이 있는데 이게 지금 뭐가 좀 논란이 되냐면 이 대령들이 운명이 바뀌어 버렸어요. 거의 비슷한 곳에 있고 둘이서 계속 통화를 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조성현과 김창학이. 네. 근데 오히려 뭐 그 수방사령관 이진우는 조성현 대령에게 지시를 훨씬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김창학 대령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잘 모르니까 조성현 대령한테 물어봐요 전화해서 우리 왜 가는 거냐고. 근데 결과적으로 조성현 대령은 이제 훈장을 받고 김창학 대령은 파면이 된 거예요. 파면됐어요? 파면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 내부에서 수방사 내부에서 혼란이 좀 있는 거예요. 이제 좀 있는데 흐름을 알겠네. 근데 그건 뭐냐면 조성현 대령은 작년 9월에 훈장을 이재명 대통령한테 받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거에 대한 뭐랄까 시기 질투 혹은 조성현에 대해서 너무 과대포장돼 있다 이런 게 내부에서도 있는 거예요. 그랬나 보네. 이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오혁진 기자가 얘기를 하겠지만 두 번째 통화가 이제 출동을 했어요. 국회를 가는데 조성현 대령 두 대령이 통화를 해. 잘 모르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12시 전까지만 해도 잘 몰라요. 국회의원 체포 얘기는 그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네. 근데 이때도 보면 이 두 대령인데 군사경찰 단장이 뭡니까? 헌병이잖아요. 헌병하고 수사하는 거긴데 그 둘이 같이 갔는데 조성현한테만 계속 지시를 한 것 같아요. 이진우가. 둘이 통화를 하는데 이진우한테 전화가 오는 상황. 두 번째 2번 녹음 파일.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중성. 네, 단장님 현장에 도착하셨어요? 아니 가고 있습니다. 그죠. 또 도착하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주변에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임무 어떻게 부여받으셨습니까? 없어 임무는. 내가 아까 참모장님 몰랐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예, 중성 사령관님. 네네. 예. 그렇게 지금 임무 줬고, 예. 예. 네, 중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 조성현한테
수방사령관이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지시를 하네. 김창학한테는 직접적인 지시가 많이 안 들어갔는데 그런데 정반대로 김창학은 파면되고 조성현은 훈장받고 그게 내부에서 조금 분란이 있었나 보네. 그리고 같은 대령이어도 김창학 대령이 호봉은 좀 더 높나 보네요. 그런가 조성현 보네. 대령이랑. 그래서 어쨌든 2년 정도 선배라고 하더라고요. 방금 이제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 전 수방사령관이 조성현 대령에게 전화를 했던 그 지시 내용은 조성현 대령의 뭐 주장입니다. 2특임대 35특임대를 국회로 이제 보냈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부여받은 지시는 국회의원 정치인 체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 받은 지시는 국회 통제라고 했습니다. 이진우도 예. 이진우가 조성현 대령에게 지시했던 내용이 맨 처음 지시가 이제 국회 통제. 그 이후에 12시 46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임무를 부여받은 게 수방사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 내부에 있는 정치인들 끌어내라. 그리고 이제 조성현 대령이 12시 46분에 그건 못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진우는 윤석열한테 전화를 받아요. 왜 아직도 못하고 있냐. 그리고 이제 이진우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지. 예, 이진우가 욕을 바가지로 먹고 나서 다시 조성현 대령에게 연락을 합니다. 특전사 애들이 국회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 특전사 애들이 국회의원들을 국회 안에서 끌어내서 데리고 나오면 너희들이 외부에서 지원을 해라. 그 국회의원들을 잘 끌고 나올 수 있도록 길을 터줘라. 그런 지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국회를 봉쇄하면은 국회의원들이 어차피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거기 이제 혼란이 발생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어가고 울타리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큰일 난 거야. 그래서 이제 끌어내라고 했던 네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뭐가 논란이 되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밝혀진 거를 보면은 8번을 보시면 이게 이제 그 파면된 대령 있잖아요. 네. 김창학 김창학. 대령의 징계 처분서인데 네. 9번 자료를 보시면 조성현 대령 관련 내용이 나와요. 지금 오 기자가 얘기한 저 상황. 12월 4일 자정부터 한 2시 사이에 상황이 나오는데 우리 곽수환 씨가 두 번째 그 초록색 그거 보이시나요? 네. 네. 자, 계속하여 이땡땡 이진우. 계속하여 조성현에게. 이진우는 조성현에게 너희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미 특전사가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있으니 너네는 외부에서 지원해라고 말하며 국회의사당 내부로 진입해 있던 특전사 소속 병력들이 국회의원들 끌고 밖으로 나오면 국회의사당 출입구에 있던 시민들 사이에서 길을 터주라고 지시하였고 조성현은 그 무렵 월담해서 국회 경내에 진입한 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35 특수임무대대 선발대 소속 제3지역대장 김땡땡에게 전화해서 이따가 국회의원하고 특전사 출입문으로 나오니까 그 인원들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게 민간인들 사이에서 통로 만드는 것을 지원하라고 지시하였으며 12월 4일 1시 23분경 국회 경내 진입해 있던 제35 특수임무대대 후속 부대도 위 35 특수임무대대 선발대와 합류하게 되어 지시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근데 보세요. 첫문단에 첫문단. 지금 조성현 대령이 유명해진 게 야 서강대교에서 멈춰 맞아. 넘어오지 마잖아요. 첫문단이 서강대교 내용이에요. 지금 이 징계 처분서의 내용을 보면 다시 이 부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맨 위에 조성현으로부터 이후 조성현으로부터 투입 과정에서 시민들과 부하들이 다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국회 앞 상황이 복잡하니 기존 명령은 취소한다. 투입하지 말고 서강대교에서 하차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아 서강대교에서 정차하여 다음 지시를 위해 대기 집결하고 있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은 그 다음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진우가 또 지시를 하잖아요. 처음엔 들어가서 체포하라고 했다가 특전사가 체포해서 나오면 그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해라. 뒤에 실행이 뭔가 된 것처럼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처분서가. 지금 그렇게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 오늘 저희 같이 오다가 조성현 대령이랑 통화를 했는데 조성현 대령은 좀 다른 입장을 네.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오면서 통화하면서 조성현 대령의 입장은 뭐냐면 징계 처분서가 왜곡됐다. 네. 그러니까 날조된 부분이 있다. 본인은 지금까지 재판부와 헌재 그리고 검찰 특수본을 비롯한 여러 기관의 조사에서 일관성 있게 진술을 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 징계 처분서가 왜곡됐으면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종합특검팀 자료 그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나중에 좀 기회가 되지 않겠냐라는 입장입니다. 그냥 요건 이제 정리하면 조성현 혼자서 너만 잘났냐가 된 것 같아. 네. 내부에서. 그래서 내부에서 조성현에 대한 흠집내기가 시작된 게 아닌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네. 좀 보입니다. 그리고 아니 뭐 실제로 거기에 소속된 군인이었고 계엄이 선포가 됐으면 처음에는 함께 했겠지. 그렇죠. 현장까지 네. 나갔으니까. 아니 이거를 뭐 그때 당시 아무리 지휘관이라도 100%넌 처음부터 완전 무결해야 되라고 하면 다 감옥 가요. 그렇게 되면. 네. 그러면 그러면 어느 이제 순간에는 자기가 딱 결단을 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그렇지. 지금 저 징계 처분서의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성현 대령의 운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서강대교 오지 말라고 뭐 어떻게 보면 자기 판단을 했다는 건데 그 자기 주장인데 그 이후에 또 이진우의 지시를 받아서 뭔가를 했다는 게 나와버렸잖아요. 저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이번 수사의 뭐 핵심이긴 핵심인데 하겠죠. 네. 이제 본인은 또 아니라는 거고. 앞뒤를 다 꼬아놨다 지금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이건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폭로를 하고 내부 고발을 하는 사람이 결국은 자신의 흠결 때문에 고초를 당한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사람이 안 나오지. 그렇죠. 안 나오지. 네. 그래서 이게 참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렇다고 해서 내란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데 그거를 수사한다고 또 내가 막 뭐라고 하기도 애매해. 이게 참 그러니까 판단하기 저는 어려워요. 조성현 대령이 한 역할이 작년 2월에 헌법재판소에 가서 증언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령급이 그 정도 증언한 게 아마 처음일 거예요. 어. 그래갖고 결정적인 증언이라고 하면서 조성현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나온 겁니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 나왔는데 내란 특검에서 딱 보니까 근데 그때는 특검이 없을 때잖아요. 검찰에서 검찰 특수본에서 할 때인데 내란 특검에서 딱 보니까 이 사람이 기여한 바가 있으니까 기소 안 할게라고 이제 재량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랬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종합특검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하는 게 이걸 쭉 벌려다 보니까 아까 김창학 대령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공정하지가 네, 않아. 김창학 대령 예를 들면 3번 녹음 파일 들어보면 잘 모르거든 지금 보면. 근데 이 사람 파민을 당했어. 3번 녹음 파일 한번 짧으니까 들어보시죠. 예, 중서. 네, 거기 그 단장님. 뭐야? 네, 나도 사령관님께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예, 예. 아니 저기 뭐야? 지금 단장도 들어가 있어요? 아닙니다. 저는 바깥에 있습니다. 영역들만 들여보내고. 예, 특임대만 들여보내고 네. 저기 군산차 투입했습니까? 아니 우리 아직 못 들어갔어. 몇 명 왔습니까? 우리야 뭐 여기 온 거는 나까지 73명 왔지. 근데 뭐 사령관님은 울타리를 보고 울타리를 넘어서라도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 아니, 우리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갔다고? 예, 그 경찰하고 협조해가지고 응. 한적한 곳으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네. 실제로 잘 모르네 김창학은. 네. 그래서 조금 애매하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쨌든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종합특검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시 자체가 불법이었으니까 그 말도 맞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거부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맞는 그러니까 말이죠. 조성현 대령 자체가 국회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던 것 자체도 네. 거부했어야 된다. 뭐 맞는 말이죠. 네, 통해서 우린 들어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창학은 진짜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아. 조성현 대령은 이미 지시를 받고 우리는 월담을 해서라도 들어갔다라고 음.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야. 근데 김창학은 파면됐어. 네. 근데 조성현은 포상을 받았어. 근데 이게 이게 참 어렵다. 난 모르겠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조성현 대령의 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하나 든 생각은 징계 처분서의 아까 그 내용. 서강대교 넘어오지 말라 이후에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이제 입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게 뭐 입증을 못하면 그냥 그 조성현 대령 그대로 되는 거고 만약에 뭔가 입증이 된다고 하면 저는 조성현 대령을 기소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역할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네. 다만 훈장에 대해서는 만약에 훈장을 뭔가 그때 취소해야 문제가 되지 있었다면 않느냐. 훈장은 좀 아니지 네.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본인은 지금 자신 있다고 하니까 좀 네. 기다려 보시죠. 알겠습니다. 홍장원 차장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홍장원 차장도 거기에 대해서 뭐 CIA의 뭐 보고 아니 근데 전 기본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게 그렇게 협조를 잘했으면 홍장원이 왜 잘립니까 거기서? 그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납득할 네. 수 없는 일들이 종합특검에서 일어나는데 지금 연장 신청했다고. 3차 연장심. 네, 3차 연장심.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태까지 뚜렷하게 낸 성과가 별로 없고 이제 뭐 양평고속도로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네, 양평고속도로 원희룡이 이제 잡아 넣어야죠. 어느 세월에. 예. 그건 그런 식으로 너무 그렇게. 걱정, 아니 근데 걱정이 여태까지 몇 달 했죠.
한 석 달 하지 않았나요? 2월 말부터 했으니까. 네, 너무 그렇게 좀 힘 빠지는 분위기는 조금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응원해야지. 아니 뭐 압수수색 받을까 봐 그러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받을 건 없고 나는 어찌됐든 성과 그게 내기를 바라니까. 한 번 받으면은 다음번에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요. 두렵지 않아? 한 번도 안 받으면은 나올까 말까 굉장히 두렵거든요. 네, 아니 내가 무슨 뭐 한 게 없는데. 아니 그때 여기서 통화했잖아요. 아. 여기 나와야지. 아. 그리고 제가 노상원 회로도 여기 어디다 숨겨놨는데. 아유. 다 불태웠습니다. 아 증거인멸인가?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 폭탄조끼랑 없습니다. 회로도 제가 매불쇼에 놔두고 갔는데 예, 경찰 관계자 여러분. 아유. 알겠습니다. 불태웠으면 증거인멸. 아 불태운 거 거짓말입니다. 오늘 네. 제가